한국사진가 이문식 편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이문식의 서정주의 사진 그리고 낭만주의 사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한국 사진사에서 처음입니다. (1986년) 윤명심 선생의 사진사 수업이었습니다. 이문식 사진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저는 이문식 사진의 리얼리즘 규정을 반대했습니다. 리얼리즘의 이념, 사상, 태도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리얼리즘이 아닌 생활주의 사진이 맞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50년대 좌익사진가 이태웅의 사진이나 월북사진가 김진수의 사진은 무엇이라 말하며 월북하지 않았지만 좌익 임석재 사진은 또 무엇이냐 했죠. 또 있었습니다. 최민식 사진가는 자신의 사진을 휴머니즘 사진이라 했는데 그가 리얼리즘이란 말을 안 쓰는 까닭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했습니다. 학생들의 토론을 가만히 듣고 계셨던 윤명심 선생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역사도 해석이고 사진도 해석이다. 이문식 선생이 처음에는 리얼리즘 사진이라 했다가 생활주의 리얼리즘 사진이라 했다가 나중에 생활주의 사진이라 했다. 최민식 사진가가 이문식 선생의 리얼리즘을 비판했다는 사실을 나도 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해석이고 그가 휴머니즘을 들고 나온 것도 해석이다 했죠. 지금 이 사진에서 눈이 보이는 것과 삶이 보이는 것, 지금 이 사진에서 겨울이 보이는 것과 노동이 보이는 것, 이것이 윤명심 선생이 말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문식 선생은 1999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1953년작 구직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같은 1953년작 남옥에 대해서는 자신의 문패 같은 사진이라며 높이 쳤죠. 이 두 장의 사진을 싣고서도 구직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던 반면에 남옥에 대해서는 최고작이라 칭한데는 어떤 속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구직과 남옥을 놓고 보았을 때 구직은 흔히 말하는 리얼리즘 사진에 가깝고 남옥은 휴머니즘 사진에 가깝습니다. 두 사진의 차이는 앵글에서도 나타납니다. 구직의 클로즈업은 리얼리즘 사진에 가깝고 남옥의 와이드 앵글은 조영주의 사진에 가깝습니다. 1920년대 로드첸코의 리얼리즘 사진의 힘은 강력한 노동자, 농민의 클로즈업에서 나타납니다. 구직과 남옥의 차이는 윤명심 선생의 말에서도 유추할 수 있죠. 내가 보는 이문식은 순수주의자에 가깝고 크게 보면 모더니스트이다. 그분의 성품이 완고하고 고지식한 면도 있지만 정 많고 따뜻한 분이다. 때문에 나는 이문식 선생을 리얼리스트보다는 로맨티스트에 가깝다 본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50~60년대 아이들 사진입니다. 노동자, 농민들 사진이 아니라 아이들 사진이죠. 리얼리즘 사진가들은 아이들보다 노동자, 농민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문식 사진에는 거지 사진들이 왜 많았을까요? 왜 항상 리얼리즘 사진에 가까운 것들만 보여주었을까요? 전체 필름을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고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맨날 그런 사진들만 보여주면 우리는 그런 사진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문식 사진 아카이브를 보면 전혀 아닙니다. 노동자, 농민 그리고 거지 사진들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이 모든 게 구직 리얼리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내뱉은 리얼리즘의 촉새 때문이었을까요? 윤명심의 말처럼 이문식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이문식은 서정주의 사진가이고 큰 틀에서 보면 모더니스트입니다. 그가 교분을 나눴던 시인, 소설가, 화가 중에 리얼리스트는 찾기 힘듭니다. 당시 명동을 근거지로 삼고 명동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로맨티스트였죠. 이문식 사진가 역시 이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이문식의 5, 60년대 사진들을 보시면 순수주의, 서정주의, 낭만주의를 몽땅 합친 모더니즘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문식의 사진은 리얼리즘이라는 지나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부터는 그의 대상을 향한 눈과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카메라는 은유적이고 감성적이고 정서적입니다. 윤명심 선생의 말 그대로 순수주의 시선입니다. 삶의 투사라기보다는 살아가는 삶을 스케치하죠. 때문에 5, 60년대 이문식의 사진은 생활주의라 말할 수 있는 사진들은 많아도 리얼리즘이라 말할 수 있는 사진은 극히 드뭅니다. 특히나 구직 같은 클로즈업 사진은 정말 드뭅니다. 그 대신에 아이와 학생, 여자와 노인 사진들이 압도적입니다. 이것들은 도시에서 찍든 농촌에서 찍든 똑같습니다. 사진이 작가를 닮고 작가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라면 이문식은 순수 서정주의 사진가가 맞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깨를 숙이는 노동자를 찍은 사진이 아니라 가을 나그네를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의 공간성에서 사진가의 심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문식의 사진이 서정주의에 가깝다는 근거는 뒷모습 사진이 많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뒷모습을 많이 찍었다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해집니다. 무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하나고 뒷모습도 좋기 때문입니다. 뒷모습은 서정주의 그림과 낭만주의 그림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이문식의 5, 60년대 사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전쟁고와 사진이나 폐허 속 아이 사진은 정말 적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진들은 너무도 흔합니다.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사진을 모더니즘 사진이라 합니다. 모더니즘에 대한 사회학적 정의는 발터 베냐민보다 더 명료하게 말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살기도 힘들지만 떠나기도 힘든 도시적 삶이 모더니즘이라 했죠. 때문에 모더니즘 사진에는 웃는 모습이나 행복해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고단한 삶의 모습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진가 중에서 서구 리얼리즘 사진에 가장 가깝게 찍었던 사람이 최민식 사진가입니다. 노동자, 농민의 삶을 곧장 들어가 클로즈업하는 사진들이죠. 그에 비하면 이런 사진들은 얼마나 서정적인가요? 이런 앵글들도 모더니즘 사진의 특징입니다. 20년대 로드첸코가 정말 많이 보여준 부감 사진입니다. 모더니즘의 서정성은 필연적으로 낭만성을 이끕니다. 문명의 속도, 도시의 속도, 삶의 속도를 건들기 때문입니다. 이문식의 모더니즘 서정성에도 베냐민이 말한 산책자와 간판, 그리고 구경꾼과 자동차들이 많습니다. 이문식 사진에 이런 요소들이 많다는 것은 문명의 속도 앞에서 그가 조망하고 회고한 모더니즘 시각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살기도 힘들지만 떠나기도 힘들다는 전형적인 모더니즘 사진입니다. 이문식의 5, 60년대 사진에는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건 역시 흘러감과 떠나감이라는 회고의 모더니즘입니다. 명동을 찍는다는 것은 현대를 찍는다는 뜻입니다. 명동을 찍는다는 것은 변화와 속도를 찍는다는 뜻입니다. 모더니즘의 서정주의 또는 모더니즘의 낭만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삶과 떠나면 돌아오지 못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도시이고 그것이 현대이고 그것이 부처 같은 삶입니다. 이 사진은 베냐민이 말한 속도의 교대입니다. 모든 올드는 한때 뉴였다는 시간의 교대인 것이죠. 지금부터는 이문식의 5, 60년대 낭만주의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런 사진을 진즉 볼 수 있었다면 논문을 한 편 썼을 겁니다. 먼저 20세기 낭만주의에 대한 정의는 대도시적 삶과 속도에 따른 그리움과 아련함의 정조입니다. 이문식의 낭만주의 시선을 천천히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5, 60년대) 이문식 사진에서 처음 보는 다방문화입니다. 왜 이런 사진들을 그동안 어둠 속에 내버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동에 있는 다방들을 거의 매일 전전했으면서도 말입니다. 정말 좋은 사진입니다. 왜 이제서야 나타나는 걸까요? 이런 사진들이 20세기 낭만주의 사진입니다. 핵심 요소는 멜랑콜리입니다.
이제부터 도시에 내린 눈 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실 사진은 또 다른 낭만주의 사진입니다. 이런 구성을 모더니즘 조형성이라 합니다. 쓸쓸하게 그리고 고립되게 구성하는 모더니즘 형식주의죠. 이런 모더니즘의 조형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당일리 발전소 굴뚝이 멋진 모더니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동대문 전차역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도시적 소외가 없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사진들이 속도가 아닌 것이 없고 낭만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덕수궁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청경자입니다. (20세기) 낭만주의는 (19세기) 낭만주의와 다릅니다. 도시와 속도가 연동되고 무엇보다 대도시적 소외와 멜랑콜리가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제대로 보여준 화가가 에드워드 호퍼였죠.
이문식의 낭만주의 사진은 대도시 명동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적 멜랑콜리가 스며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인환의 시처럼 말입니다. 이 사진은 아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영화입니다. 떠나가는 배를 통해 낭만주의를 말했던 이란 감독이었죠. 지금 보시는 사진들 정말 좋습니다. 오, 60년대 사진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도시적 부감입니다. 전차와 철로, 자동차와 역, 그리고 흐르는 강물과 떠나는 배. 어느 하나 모더니즘과 로맨티시즘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명동에 눈이 내리면 늘 한영수 선생의 사진이 생각났는데 이제는 이문식 선생의 사진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60년대) 학생 촬영대의 모습이라 합니다. 60년대 명동 팡파르라고 합니다. 어느 하나 추억과 낭만이 아닌 사진이 없습니다. (1954년) 명동부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식의 시간의 초상 보시겠습니다. 1936년 자신이 결성한 강릉 4호의 촬영 모습입니다. 1950년 자신이 결성한 부산 강화의 모습입니다. 생활을 장담 못한 6.25 종군 때 가족 사진입니다. (1950년) 중앙청 앞입니다. 1953년 부산입니다. 우측 이문식, 가운데 서울미대 학장 장발입니다. 1954년 박인환 시인입니다.
1958년 신선의 멤버들입니다. 맨 왼쪽 한영수, 맨 우측 이문식. 앞줄 우측에서 두 번째 윤명심 사진가, 뒷줄 가운데 한정식 사진가입니다. (1964년입니다) 좌측 이문식, 우측 이경성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입니다. 1960년입니다. 전민조 사진가 촬영입니다. (1979년) 명동입니다. 좌측 김영만 사진가, 우측 김기찬 사진가입니다. 좌측 이혜선 사진가, 우측 이문식 사진가입니다. (80년대) 명동입니다. (1988년) 명동입니다. 왕영상 촬영입니다. (1982년) 명동입니다. 권태균 촬영입니다. 1995년 명동입니다. 박상훈 촬영입니다. 1992년입니다. 김영일 촬영입니다. 이문식 선생은 2001년 1월 18일 작고하셨습니다.